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던 2부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대안될까 2부.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기다리셨죠? 자, 한번 보시죠. 리모델링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죠. 이게 노후가 자꾸 진행이 돼서 이게 가치는 떨어지고 하는데 30년이 돼봐야 재건축도 못하고 결국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리모델링 법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낡은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뼈대는 안 바뀌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리모델링 수익성 한번 보시죠. 일단 세대별 면적을 아까 말씀드렸죠. 수평 증축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40%까지 넓혀가고 국민주택이 넘어가게 되면은 규모가 넘어가면 30%까지 되더라. 그러면은 이게 20평대에서 30평대로 넓어지면은 가치가 커지죠. 예, 당연히. 자, 소형이 중형으로 바뀐다. 20평대가 30평대로 바뀐다든지 10평대가 20평대로 바뀌면 가치가 커지겠죠. 그리고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 층과 향은 안 바뀌지만 뼈대는 그대로 있지만 어쨌든 새 아파트로 모든 게 탈바꿈하니까 가치가 커진다. 그리고 수직 증축을 할 수 있다면 수직 증축을 해서 일반 분양할 수 있으니까 또 세대수도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가 리모델링 수익성입니다. 자, 리모델링 사업성 계산, 이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지역 아파트가 평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평 아파트를 사려고 봤더니 1억이야. 그래서 1억에 샀어. 그런데 이게 20평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잖아요. 그럼 40%까지 넓혀갈 수 있다고 했죠. 40%까지 넓혀가. 그러면은 40%, 20평에 40%는 8평이죠. 8평. 그래서 28평짜리 리모델링 후에 아파트가 28평짜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평당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한 550 정도 보면 되긴 되는데, 한 600만 원으로 봐주자고요. 600만 원 요즘도 품질 좋게 지니까. 600만 원으로 보면은 내가 8평이 늘어나니까 8평 값만 건축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부숴서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28평의 공사비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억 6,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걸 샀을 때 1억 하고 리모델링 했을 때 공사비가 1억 6,800 하면 2억 6,8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당 957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A지역 아파트가 기존에 있는 기존 아파트가 평당 500만 원인데 평당 957만 원까지 과연 이게 새 아파트라고 올라가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리모델링 했을 때 보통 사업성이 수익성이 한 2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많이 나오면 30%도 나올 수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0만 원짜리 A지역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B지역 보시죠. 평당 2천만 원입니다. 평당. 그래서 20평 아파트니까 4억입니다. 4억짜리 샀어요. 4억짜리. 그리고 28평,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당연히 8평이 늘어나서 28평인데 공사비는 600만 원 곱하기 28평 다 하면은 이것도 역시 전체 부수고 하는 거니까 8평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600만 원 되면 1억 6,800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추가 부담금. 자, 그러면은 기존에 이 아파트는 4억짜리였다가 여기에 1억 6,800만 원을 더하면 5억 6,800만 원이 되죠. 그러면은 5억 6,800만 원을 28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2,028만 원이 됩니다. 2,028만 원. 그러면은 여기가 평당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가 평당 2천만 원이었는데 새 아파트로 바뀌었는데도 2,028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2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여기.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C지역 아파트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0평이니까 일단 6억에 사요.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8평이 늘어나요. 28평으로 40%가 늘어나서 40% 늘어나죠. 그러면은 28평이 되고요. 똑같이 공사비 1억 6,8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억에 기존 아파트 사서 6억에 1억 6,800이 더해지면은 7억 6,8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게 매매가는 높은 것 같지만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2,742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얼마짜리 지역이었다고요? 기존 아파트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새 아파트로 싸그리 다 바꿨는데 분양가가 훨씬 싸 2,742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이 사례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 비싼 동네일수록 어떻게 된다? 사업성이 높다, 낮다? 높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땅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다. 땅값이 싼 지역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처럼 여기 500만 원, 평당 500만 원이면은 2억 6,8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만 요거를 28평으로 나눠 보면요. 평당 957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 500만 원인데 957만 원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몇 프로예요? 80%가 넘잖아요. 80%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높은 지역, 높게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이 가격이 우리가 투자처다라는 거고요. 투자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려서 층, 향 잊지 마십시오. 층과 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층과 향은 안 바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도식이 유리합니다. 기존 복도 공간을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게 좋다? 국민주택 규모 20평대 아니면 30평대로 국민주택 30평대, 32평 이하죠. 25.7평 이하로 구성된 단지가 리모델링 했을 때 가치가 제일 크게 나더라. 이익이 크게 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형 평형은요. 사실 15평이 40% 넓어져서 21평이 됐다고 쳐요. 40%가 넓어져서 21평인데 실제로 늘어난 거는 몇 평 늘어나는 거죠? 6평 늘어난 거잖아요. 6평이 늘어났는데 사실 면적이 6평 늘어났는데 이게 공사비를 600만 원으로 할 때 1억 2,600만 원이 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고쳐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대형 평형 보시죠. 이거는 기존 40평 리모델링 하면은 이건 국민주택 규모가 넘어갔기 때문에 25.7평이 넘어갔기 때문에 30%까지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2평이 넓어지는 거죠. 12평이 넓어지면은 52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52평인데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이 12평인데요. 공사비는 오히려 3억 1,200만 원이 들어가. 그래서 이 대형 평형이나 소형 평형들이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34평,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32평, 34평 이런 것들은 25.7평 이하는요.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34평, 48평까지 넓힐 수 있는데 이 36평은요. 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평이 더 작다는 거, 한 평이. 저긴 48평인데 오히려 더 큰 거는 국민주택이 넘어가니까 47평까지 못 가더라. 그래서 대형 평형 단지 비율이 높은 단지일수록 리모델링은 사실 어렵고요. 대형 평형 비율이 높은 단지를 뭘 해야 되냐고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유리하고요. 자, 리모델링 법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요.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일수록 가치가 크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 드렸었죠. 이 공사비는요. 사실 강원도에서 지나 강남에서 지나 공사비 똑같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도 똑같습니다. 단지 틀린 건 땅값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이 전체 원가 비중이 작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리모델링 효과,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력벽 철거가 리모델링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력벽이란 건 뭐예요? 건물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자, 지금 이게 화두인데요. 이 내력벽을 만약에 철거를 국토부에서 허용을 한다면 이거 벌써 올해 초에 이미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올 하반기를 좀 미루고 있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안 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죠. 하지만 저 내력벽을 철거해서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을 해줬는데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거기 국토부 공무원들이 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허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정말 리모델링 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거에 투베이였다면 이게 이제 뭐 포베이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내력벽 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 되면은 리모델링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 한번 보시죠. 아파트 매매가 비싼 지역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익이 크게 난다. 공사비는 상관없다. 지역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비쌀수록 원가 비중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유리하다. 당연하죠.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지불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니 나는 그냥 살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리모델링 할 때.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 넉넉한 여유 있는 지역이라면 그래 할게 하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거든요. 즉 어떤 동네라고요?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이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대형 평형도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형 평형 왜요? 45평에 사는데 30% 넓혀서 50평대 살 일 뭐 있어요? 그렇죠. 돈 내가지고 오히려 줄여가야 되는 판국인데 요즘.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 평형들은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12평에서 18평으로 바뀌는 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14평에서 18평으로 바뀌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14평에서 25평으로 바뀌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된 단지 10평대 이것도 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만 제가 강의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아마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도 입지 좋은 곳만 된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리모델링까지 지금 리모델링은 물론 이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뭔가 활로를 하나쯤 틔워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묶어가면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번에 또 커다란 이 폭탄이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